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어떤 분이 유재수님 저런 놈한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맡기느냐 걱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판사든 검사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결국엔 국민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면 저들 함부로 못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그닥 거세지 않고 자신들이 기댈 조중동 같은 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판사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들이 설치고 있을 때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검사들이 설칠 때 일치단결해서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따구가 도저히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마치 검찰의 이런 난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난동 부리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지난 8일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네 번째 출석을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낙연은 호남을 갔죠. 호남에 가서 뭐라 그랬다? 민주당의 도덕성 운운하면서 제2의 DJ가 필요하다는 또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대놓고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인,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원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낙연은 이재명을 원수 대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민주당 대표 중에서 나만 온전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지금 있는 여러 명 중에서 온전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 지 혼자만 검찰하고 붙어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당이 아니라 이낙연이죠. 검찰은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대표 가운데 나만 온전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구체적인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칭을 사용한 이후 선출된 당대표 5명 중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이낙연 한 명이라면 민주당은 문제 있는 당 아닌가? 이낙연은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괴롭히고 있다.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을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즉 현재 이낙연은 검찰 편입니다. 검찰 수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있다고 말이 떠벌려지는 거죠. 이게 할 소리인가요? 이게 정말 할 소리인가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요, 추미애 대표도 포함이 되고요, 송영길 대표도 포함이 되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예, 심지어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참. 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쓴 뒤에 당대표가 된 사람, 이해찬, 그 다음에 이낙연, 추미애, 송영길,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5명인데 지 하나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다. 이쯤 되면은 당이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추미애 대표는 전 아들의 군부목특혜, 이해찬은 쌍방울 대북송금, 송영길은 돈봉투, 이재명은 백현동 대북송금 사법리스크, 민주당 전현 대표 4명이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전체가 흔들리는 데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참석자는 이낙연 쪽 사람이겠죠. 이런 발언은 4명의 당대표가 된 것에, 이런 4명이 당대표가 된 것은 민주당의 현주소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했네. 검찰이 잘못한 건 없고. 그죠? 이 말이죠? 이게 할 말인가요? 이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래 놓고 자신의 이 발언에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이거 정상적인 사람 맞나요? 나는 왜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와중에 솔직히 추미애 대표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생억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채널A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병장회의 운운했던 거 기억하세요? 병장회의에서 그 아들 타령이라고 했는데 대위가 덮었다. 대위가 덮지 그러면 대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병장들이 뭐라고. 아무리 병장이 5대 장성이라 그러지만 5대 장성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대위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대위가 야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즉 사실 그 병사의 휴가 문제, 휴가 복귀 문제는 담당 중대장, 해당 부대 중대장이 그래 알았어, 빨리 내가 이제 연장해 줄 테니까 꼭 이제 치료 잘 받고 들어와 하면 땡이에요. 중대장 전결 사항이야. 근데 병장 회의 어쩌고저쩌기 말이 돼요? 자, 그런데 검찰은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정상인가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 아닌 것 같아.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잘했다는 식으로 이낙연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찬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나불거리는 얘기가 다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전당대회 돈봉투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조사를 받았어요. 소환이 됐어요.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송영길 대표 근처도 못 갔어. 예, 윤관석 의원 오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됐는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까지 왔어? 못 왔어. 자, 그것도 지난 4월 달에 처음 돈봉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녹취록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이 뭐예요? 8월이에요. 그건 5달 질질 끌다가 겨우 윤관석 의원도 구속시켰고, 그것도 혐의 소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증거인멸 우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됐어요. 법원에서 오죽했으면 증거인멸 우려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런데 뭐라고? 야, 그리고 설령 검찰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 아직
기소도 제대로 안 된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죄 뭐 1심 유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 뭐? 당에 문제가 있다고? 자, 뚫린 입이라고 참 말 함부로 한다. 그죠? 전직 국무총리 주둥이에서 있다고 말밖에 못 나온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고 전두환을 용서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뭐 하자는 얘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줬다고요? 야, 저는 이 말 발언 자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전두환을 용서했다? 그래서 전두환이 지금 어쩌다가 죽었는데 광주 시민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지금 전두환 용서했다 이딴 소리가 지금 나와요?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을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반성조차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전두환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돼요? 마치 똑같네. 윤석열은 일본을 용서했다. 야, 그래서 통합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이거 김대중 대통령을 사실상 욕보이는 얘기입니다. 전두환은 그렇게 용서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충실했다는 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화가 그리고요. 좋아.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합 정신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백보 천보에 안 보여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는 다뤄다니면서 지금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다니면서 온갖 분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런 말 함부로 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이낙연의 지금 발언의 수준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죠. 상식을 갖춘 자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언행이 지금 마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행의 수준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거칠어져요. 자, 지난 며칠 전까지 한 2주 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엉뚱한 길에서 헤맨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더니 자, 근데 뭐 당대표 중에 멀쩡한 사람 나밖에 없잖아.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당대표 중에서 이낙연 혼자만 멀쩡한 이유는 이낙연 혼자만 검찰하고 붙어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만 나쁜 놈이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낙연은 확실히 지금 입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던 것에서 이제는 당대표 중에 멀쩡한 나밖에 없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누가 봐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누가 봐도 얘 혹시 너무 지금 다급했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냥 입이라도 거칠게 풀려고 하나? 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호남 분들, 이낙연에 대해서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이낙연은 안 된다. 어디 호남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표 달라, 지지 달라 이러느냐?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놈이라는 얘기를 아주 막 많이 하세요. 호남에서조차 민심을 얻지 못하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다급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낙연 붐을 일으켜 가지고 검찰의 그 외부 지원 사격에 빨리 내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거친 언사로 부족한 화력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 다 좋은데 적어도 검찰이 설칠 때 좀 자제해 줘야 되잖아. 아무리 지가 이재명이 밉기로서니 검찰이 저렇게 설치는데 그래도 지금 현직 단 대표인데 좀 조심해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군다나 검찰이 이렇게 바로 이재명 대표를 뇌물 혐의로 또 입건한 상태에서 굳이 오늘 날 잡아가지고 멀쩡한 건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게 과연 전직 당대표가 할 일인가요? 아니면 검찰이 날뛰니까 같이 날뛰어야지 그래야지 효과를 본다 뭐 그런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참 서글픕니다. 자, 영님,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셨고요. 정호님, 낙진이도 돋보이고 싶은 거니? 라고. 예. 로사리아님,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하셨고요. 쿨피님, 전남도지사 때 성적, 그렇죠. 전남도지사 때 전국 도지사의 이 도정 성적을 매긴 바 있는데, 이낙연이 가장 나빴었죠. 뭐,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죠. 예. GS님, 이낙연이 저러는 것은 자기 쪽 사람을 공천해 달라는 행동이 아닐까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죠? 무슨 이유이든 간에 지금 저렇게 할 때는 아니죠. 말을 저렇게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중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자가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또 묵직해지네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도 막 내고 하면서 나름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은 약간 좀 한편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면도 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이렇게 묵직한 게 이렇게 부담감이 있다가도 방송 다 끝내고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할 거 강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끝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참 그러네요. 조 여사님,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어떻게 되나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인 거 가지고 계세요. 백현동에서도 보면은 그 백현동 개발업자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그 국토부와 먼저 MOU를 체결했다는 증거물을 딱 내놨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증거물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북한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은 과연 검찰의 저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을 모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방문하려고 하는 남측의 이 도지사에 대해서 방북 대금을 달라, 방북 대가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모욕적인 내용 아닐까요? 북한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설령 북한이 방북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는 김성태의 주장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김성태로부터 받은 돈에 이 명목이 뭐였는지 북한에서 말하는 거, 북한에서 답을 해주면 제일 정확한 거 아닐까요? 자, 혹시 압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틀어놓고 남조선 검찰은 공화국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라고 하면 상상인데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송금을 했다고 그때 대북 송금 뭐 이렇게 특검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지원 당시 그 장관이 그 감옥살이도 하고 결국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자, DJ 대북 송금 그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검찰이 생쇼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대북 송금 이렇게 기소를 하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다? 대놓고 대남 방송을 합니다. 모욕하지 말라고. 돈벌레인 니들 눈에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화해의 이 행진이 오로지 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딴 짓 안 한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북한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